자, 오늘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함수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2페이지에 유리함수를 보시게 되면 자, 유리함수라는 거 2.3.3 유리함수의 그래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첫 번째 함수 y는 fx에서 fx가 자, 밑줄 x에 대한 유리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fx에 대한 유리식 밑줄 치시고요. 이때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다항식은 유리식이므로 다항함수도 유리함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쌤이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놨고 그 전에 유리함수라는 것의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해주면 자, 유리함수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x가 자, 이 자리에 유리식이라고 써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유리식이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유리식은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하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수식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존재가 됩니다. 되니? 그러면 유리식이라는 게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쪼개지는데 자, 다항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봤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뭐 1차식, 그 다음에 2차식, 그 다음에 뭐 3차식 이런 식으로 써지는 함수들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유리식에 다항식이 있으니까 다항식 중에서 이제 1차식 그럼 1차식이 나오는 함수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2차식이 나오면 2차 함수, 3차식이 나오면 3차 함수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워왔던 함수들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은 유리식 안에 들어가니까 아, 얘도 유리함수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항함수는 많이 배워왔잖아. 그죠? 그럼 다항함수보다는 우리가 주목을 할 게 뭐냐면 분수식이라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 단원에서는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수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자, 분수식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모가 x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진 x에 관한 식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분모가 x에 관한 식이 써지면 우리는 분수함수,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오케이?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자, 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봤던 거죠. x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지면 지금 분모가 x에 관한 식이 써지겠지? 그치? 그럼 이런 식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y까지 붙어있으면 요 함수를 우리는 분수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형태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자, 요 자리에 뭐 x 마이너스 2분의 2다 뭐 이렇게 들어가도 하나의 분수식이 되는 거겠지. 되니? 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자, y는 뭐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이제 뭐 2x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써지는 식도 하나의 분수식이다 보니까 이런 함수도 우리가 분수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써지는 함수들을 이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라는 단원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해서 볼 게 뭐냐? 다항함수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분수식이라는 거에 즉 분수함수들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보고요. 자, 쌤이 여기 기본적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조금 우리가 봐왔던 그래프랑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지. 그치? 자,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러면 큰 틀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를 처음 그릴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뭘 그렸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기본형이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표준형이라는 걸 배웠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반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함수다, 2차 함수다 라고 해서 y는 2x제곱, 뭐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의 함수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것은 기본형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함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형을 전개한 식의 형태를 가지면 우리는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 유리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 즉 기본형이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기본형을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하면 표준형이 될 거고 되니?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라면 이제 분모에도 문자가 있고 분자에도 문자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되니? 그래서 일반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건데 자,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볼 거예요. 지금 뭐랑 뭘 볼 거냐면 기본형이라는 것과 표준형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기본형이 평행 이동을 하면 표준형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니?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죠? 꼭지점이었어요. 꼭지점 찾는 게 제일 중요했죠? 유리함수는요 항상 이걸 기억해 주세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점근선입니다. 자, 이 점근선을 찾으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점근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롭게 이해를 하시려면 점근선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어떤 그래프가 점점 근접해 가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자, 만나지는 않고 가까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즉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얘랑 얘가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이라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점근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쌤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기본형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은 어떤 형태를 가지는 거냐? 첫 번째, 식으로 따져보시면 얘는 y는 x분의 k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지는 애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쌤이 가장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점근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기본형의 점근선은 어떤 그래프가 될 거냐? 기본형의 점근선은 자, 점근선은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 두 개가 생길 텐데 자,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이 생겨요. 오케이. 자, 근데 가로 점근선은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가로축이 지금 x축이잖아. 그치? 그럼 가로 점근선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생긴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가로 점근선은 어떤 거냐면 y는 숫자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가로 점근선은 어디에 평행하다고요?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y는 숫자 형태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은요 어디에 평행할 거냐? y축에 평행할 거예요. 얘는 되나요? 그럼 y축에 평행하니까 얘는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냐면 x는 숫자 꼴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니?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자, 먼저 기본형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형은요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 두 개가 어떻게 생기냐면 가로 점근선은 이제 x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로 점근선은 이제 y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로 점근선 x축이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 y는 0이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 y축은요 x는 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이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좀 볼게요. 그래프를 보세요.
자, 쌤이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는데, 자, 그래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의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가로 점근선은 요 노란색으로 덧칠하면, 지금 요 부분이 바로 가로 점근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왜 그런지 좀 살펴볼게요. 보세요. 자, 가로 점근선을 보시게 되면 요 그래프, 요렇게 생기는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쌍곡선이라고 얘기해 얘들아. 되니? 근데 유리함수라는 그래프는 쌍곡선의 형태를 가지는구나.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그럼 이 쌍곡선의 그래프의 형태가 생기는데 요거랑 요거가 한 세트야. 됐어요? 요거랑 요거가 한 세트야. 즉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한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되니? 그럼 점근선이라는 게 쌤이 뭐라고 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가로축, 여기 X축에 지금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왜 이게 점근선이 되냐면 봐봐. 분모 자리에 지금 x가 있죠. 그죠? 분모 자리에 x가 있고 여기도 y가 여기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모 자리에는요 절대로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됐니? 그럼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x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여기 그치?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됐니?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x가 0인 선, 즉 y축이라는 게 x가 0인 점들의 모임인데, 자, 여기가 x가 0인 점들의 모임인데 이 직선 위에 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x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반드시 유리함수가 정리되기 위해서 이 식이 유리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자 자리에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절대로 0이 들어가서는 안 돼, 얘들아. 되니? 분자 자리에는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0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y는 0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것은 분수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y는 0은 우리가 그냥 봤던 상수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y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k값도 0이 아니다 라고 기본 가정을 깔고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도 0이 될 수가 없고 k도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y도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y가 0인 요 직선, 노란색 직선, y가 0인 요 직선과도 이 그래프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가로점근선과 세로점근선 두 개를 가진다. 됐니? 그래서 세로점근선은 무슨 축? y축이 되는 거고요. 가로점근선은 무슨 축? x축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봐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이 부분 정리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점근선의 바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형 그래프 정리할게요. 바로 2번에 보시면 점근선은 밑줄 x축, y축이고 서로 수직인 직각쌍곡선이다. 그냥 직각쌍곡선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되니? 자, 점근선이 x축, y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은 직각쌍곡선을 가진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볼게요. 정의역과 치역은 뭐냐면 자, 정의역 x값들의 집합이었죠? 그죠? 근데 쌤이 방금 얘기했지. x는 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 식에서는. 그쵸?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0인 걸 제외한 나머지 실수 전체 집합이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k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럼 x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y도 0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y가 0인 직선 요 x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 안 만난다라는 거지. 되니? 그래서 치역도 0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정의역과 치역은 밑줄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밑줄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괄호 3번의 내용을 갈게요. 자, 괄호 3번은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모양이라고 적어주세요. 모양. 되니? 자, 그러면 모양을 결정하는 애는 누구냐? 바로 분자의 부호가 될 겁니다. 분자의 부호. 즉
1, 4분면과 3, 4분면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럼 1, 4분면,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는 K라는 애가 뭐가 될 거냐면 분자가 0보다 크다. 즉 양수일 때가 될 거예요. 얘는. 아니 K가 양수일 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K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자 그려봅시다. K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겁니다. 노란색으로. 그럼 노란색은 지금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졌죠? 그죠?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여기에 그려질 때는 K가 0보다 작을 때, 즉 분자가 음수일 때는 여기와 여기에 그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세트가 되더라라는 거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분자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 요 원점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점점 멀어진다라는 건데 그거는 위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5번은 밑줄 쳐볼게요. 5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5번 별표 하나 치고 밑줄 치겠습니다.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입니다. 밑줄. 자,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점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하얀색 그래프 두 개를 좀 살펴볼게요. 이 하얀색 그래프 두 개는 반드시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써진 별표친 점 두 개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분을 이어도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는 서로 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니? 네. 자, 부연 설명 하나만 들어갈게요. 자, 이 원점이 그러면 어떤 점이냐라는 걸 살펴보면 원점은요, 잘 봐. 가로 점근 선이 X축이었고 세로 점근 선이 Y축이었지. 그치? 그럼 가로 점근 선과 세로 점근 선이 만나는 뭐가 돼요? 그렇죠. 교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점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원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볼게요. 점근선의 교점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원점이라는 것은 점근선끼리의 교점이다. 그럼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냐면 표준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것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그래프의 대칭점이 되더라. 즉 대칭의 중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표준형에서도요 점대칭이 일어나는데 표준형에서의 점대칭이 되는 점은 원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바로 점대칭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준형으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점대칭 뒤에 선대칭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선대칭. 어떻게 선대칭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얀색 그래프가 어디? y는 x.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y는 x를 그려보면 자, 이런 직선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노란색 직선이. 그치? 자, 이 노란색 직선이 y는 x가 될 텐데 이 y는 x에 대해서 얘와 얘가 요 하얀색 그래프가 서로 뭐한다? 대칭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직선 있죠?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직선, 요렇게 그려지는 직선. 그죠? 이 빨간색 직선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요 하얀색 그래프도 이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도 뭐한다?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요 원점, 즉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두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형 보세요. 자, 표준형은 뭐 어떤 그래프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외웁시다. 자,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
기본형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 됐니?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그래프 됐습니까? 자, 그럼 일반형은 어차피 이따 할 거니까 우리 지금 중점적으로는 기본형과 표준형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두 개 좀 볼게요. 자,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y는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라는 이런 기본형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y는 x분의 1이라는 기본형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질 거예요. y 플러스 1은 자 y 플러스 1은 자 여기 x 대신에 들어가니까 x 빼기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됐니? 그럼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얘는 식이 어떻게 써질 거냐? y는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됐죠? 아 그럼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표준형의 그래프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잘 봐. 쌤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의 점근선이 첫 번째 기본형에서의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지. 그치? 근데 얘들아 잘 봐.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모양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프를 그대로 위치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점근선이요 이동을 하겠죠. 그대로. 즉 얼마만큼? 점근선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기본형의 점근선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만큼 이동하니까 x는 2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 세로 점근선도요 y는 0이라는 y는 0이라는 이 가로 점근선도요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이동이 되겠지? 아 그럼 여기 써진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요 밑에 써진 요 표준형 그래프의 점근선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대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찾는 법을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항상 표준형에서의 점근선의 그래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가 나오냐?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이 나온다. 체크하셔야죠. 그죠?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이 나오는데 가로 점근선은 어떤 걸 가지고 세로 점근선은 어떤 걸 가지는지 제가 공식화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세로 점근선은 뭐가 될 거냐면 표준형 그래프에서 이렇게 씁시다. x는 바로 이 자리에 써지는 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가로 점근선의 세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x-2가 0이 될 때죠? 그럼 x가 얼마이겠어요? 그렇죠. 2가 될 때겠죠. 분모가 0이 될 때니까. 그치? 그럼 x는 이 자리에 써지는 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x-2가 0이 될 때, 즉 x가 얼마일 때? 2일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되니? 그럼 x는 2.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점근선은요, y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y는 하고요. 얘는 분수식이 0일 때의 y값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어봅시다. 됐니? 자, 그럼 분수식이 0일 때의 y값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수 형태잖아요. 분수식의 형태, 요 노란색 네모친 게. 그치? 그럼 이 노란색 네모친 게 0일 때의 y값을 생각해보면 이 노란색 네모가 0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y가 1이 되겠죠. 아이고, 5가 잘못됐네요. 쏘리.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2항 되면. 자,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0일 때의 y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분수식이 0일 때의 y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이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언제? 표준형일 때. 됐니? 따라서 이거는 공식화해서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 y는 x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됐니? 그러면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점근선. 두 번째는 뭐야?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는 봐봐. 자, 이 그래프는요. 점근선부터 따져보시게 되면 얘 점근선은요. 자, 가로점근선과 세로점근선이라고 그랬죠? 자, 세로점근선, 가로점근선 그리고 해볼게요. 자, 세로점근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쌤이? 그렇죠. 분모가 0이 될 때의 x값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2가 0이 될 때니까 얘는 세로점근선이 뭐가 될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세로점근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점근선은 이 분수식이 0일 때의 미안해요. y값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y는 뭐가 되겠어요? 1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점근선과 세로점근선을 그려보시면 그냥 점근선만 쌤이 그려볼게요. 요게 이제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점근선이 그려지고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다 뭐래니?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럼 이렇게 세로점근선을 그려놓고 얘가 그냥 x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점근선이 있는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모양을 따져봤더니 여기 분자 자리에 부호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분자 자리에 부호가 양수이면 어디? 여기 그려질 거고요. 분자 자리가 음수이면 여기 그려지더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2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려지는 직각삼각선의 모양이 나올 거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쓴 y는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1이라는 요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이제 표준형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공부 좀 해볼게요. 정의역과 치역을 좀 따져보면 자, 정의역은 아까 기본형에서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역은 그렇죠. 뭐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x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x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분모가 x야, x 플러스 2야. 그치? x 플러스 2죠? 얘죠?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정의역은 뭐가 될 거냐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써줘야지 정의역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역 볼게요. 치역은요, 어떤 점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냐면 이 가로 점근선을 가질 수가 없죠. 즉 y가 1일 때를 이 함수값이 가질 수가 없겠지. 괜히 y가 1일 때는 안 만나니까요.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지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치역은 뭐가 될 거냐? y는 1이 아닌 전체 실수, 모든 실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기본형 그래프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줬기 때문에 표준형에서는 점근선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도 바뀐다? 정의역과 치역도 바뀐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마지막 일반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일반형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에서도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었죠. 그죠? 그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쵸? 그 이유는 복지점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었지.
그치?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이유, 유리함수에서 바꿔주는 이유는 당연히 점근선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결국 유리함수, 분수함수에서의 점근선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인데요. 그럼 일반형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자, 일반형은 어떤 형태냐? 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y는 x 플러스 1분의, 자, 분모에 x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2x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니? 즉, 분자에도 식이 있고요. 분모에도 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일반형을 우리는 뭘로 바꿀 거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해볼게요. 잘 봐. 자, 이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자, x 플러스 1이 있죠? 분모를. 그죠? 그러면은 분자에 지금 x 계수가 2라는 애가 있지. 그지? 그러면은 요거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괄호하고 x 플러스 1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됐니? 즉 분자에 있는 계수만큼에다가 곱하기 분모만큼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됐죠? 자, 근데 잘 봐.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정리해봤더니요. 2x 플러스 얼마가 돼요? 그렇죠. 2가 되죠. 원래는 뭐였어요? 2x 빼기 1이었잖아. 그치? 그럼 얼마만큼 더 많아? 3만큼이 더 많죠. 그죠? 여기는 2x 플러스 2고 여기는 2x 빼기 1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다가 뭐까지 해줘야 된다? 빼기 얼마? 3까지 해주셔야겠지. 됐니? 요런 식으로 먼저 변형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렇게 쪼개버릴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얘는 분모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됐니? 자, 이렇게 써지죠?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은요, x 플러스 1 약분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될 거냐? 플러스 2다 하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뀌었죠. 즉, 정리해보면 여기 써진 일반형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바꾸시면 이런 형태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표준형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표준형의 형태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복습해봅시다. 표준형에서 점근선은 x 플러스 1이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뭐가 돼야겠어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이게 세로 점근선이 나올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y 값은 얼마가 될까요? 얘가 0일 때 y가 2니까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인 점근선을 가지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일반형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이니까요. 요 바꾸는 과정을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준형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근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지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편하게 대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이거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건데요. 자, 원래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x에 관해서 정리하고 이제 y 값으로 바꾼 다음에 x, y 위치 바꿔가지고 뭐 계산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건데 봐봐. 자, 어떤 유리함수 y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보시면 y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cx 플러스 t분의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 그치?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의 역함수는요. 자, 공식이 뭐냐면 공식부터 써드릴게요. y 역함수는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요거 자, 요 자리다가 요 자리에 위치를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위치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b cx 써주고 마이너스 a다 라고 써주시면 여기 써지는 애가 바로 뭐다? 역함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죠?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얘를 넘깁니다. 됐니? 오케이. 아니다. xy를 먼저 바꿀게요. xy 위치를 바꾸시면요. 자, x 자리에는 y를 집어넣어주고 y 자리에는 x를 집어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을 변형해 볼게요. 정리. 그다음 이거 넘어가시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요. x 괄호치고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y 빼기 1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y를 싹 다 한쪽으로 몰아보시게 되면 자, 여기 xy가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시면 되니까요. 여기가 x-2 괄호하고 y 이렇게 묶일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x죠? 그럼 넘어가시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x 빼기 1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x-2라는 걸 여기를 나눠주시게 되면 되니까 y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나올 거냐? 자,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빼기 1이다 라는 이런 함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게 무슨 함수냐면 요게 요 함수의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봐봐. 공식이 뭐였어요? 분자의 x계수와 분모의 상수항의 위치와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봐봐. 원래 함수가 분자의 계수가 2였고요. 여기가 플러스 1이었죠? 그죠? 근데 역함수로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에 부호 바꿔준 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부호 바꿔준 거, 위치까지 바꿔준 거죠? 그죠? 아, 이렇게 바꿔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런 형태의 역함수는 바로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위치와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다. 오케이? 됐니?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지 않고도 바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싹 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그래프 내용을 가지고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와 그 다음에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